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다우산업 플러스 0.98%, 나스닥 플러스 1.05%, 양지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피했다. 뭐 요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채권 이자를 제때 납입을 못한다?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호재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지간히 호재가 없긴 없나 봐요. 미증시가 올라간 건 좋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도 올라갔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제 미증시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올랐다?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세계 경제가 좋을 것 같아. 뭐 요런 뉴스들 나오면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뭐 굉장한 호재가 들어가서 나스닥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국제 유가가 올라갔는데 야 윗갭자리 가까워 온다. 근데 아랫갭자리가 생겼어요. 자 그럼 반드시 나스닥은 떨어지겠는데?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당장 나스닥은 이 아랫갭자리 메꾸고 갈 수도 있어요. 아래부터 메꿀지 위부터 메꿀지는 몰라요. 근데 위를 메꾸 아래 갭자리 놔두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시장에 호재가 잔뜩잔뜩 있으면 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지금 아래 갭자리 메꾸러 떨어지러 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팔고 아래 메꿨을 때 다시 사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선택지가 생기는 게 싫어요. 어차피 최근에 낙폭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봐야 종목 손실들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예 대놓고 겁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한 번 더 하락할 거야. 올라갔다 빠질지 빠졌다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빠질 거야 라고 하면 고르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한번 가는데 그럼 지금 팔아서 이거 메꿀 때 다시 사면 이득인데 근데 안 메꾸고 올라가면 배 아픈 거고 그래 그 생각이 안 팔고 들고 있었는데 여기 떨어지면 그때 팔고 여기서 다시 살 걸 하면서 또 짜증이 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미증시가 차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코스피 꽉 찬 양봉, 코스닥 꽉 찬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증시 조금 올랐다고 또 아침에 여러분들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미증시 올라갔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 좋을 거야. 네, 좋을 수 있겠죠.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러면은 갭 생겨요. 이렇게 갭자리 뿅 생기면서 올라가 봐요. 이거 무조건 메꿀 텐데. 이거 무조건 메꿀 텐데.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를 가도 불안해요. 이렇게 올라가도 야, 갭자리 메꿨다라고 해도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난 아직도 손실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도 손실인데 아래 갭자리가 너무 뻔히 보여. 그럼 강제로 손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사실은 시장이 좀 막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시장이 좋은 것보다는 어제 상승폭을 조금만 반납하는 선에서 조정을 주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것, 이처럼 계속 시장이 꼭 시장이 오른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른다고 해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만들면서 올라가야지 약간 이렇게 어거지 상승은 다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 투자함에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뭐 결론은 오늘 시장은 사실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 살짝 조정을 주는 게 훨씬 맞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또 오늘 반등을 보여줄 만한 건 중앙에너미스,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겠죠. 국제 유가 어제 뭐 좀 떨어졌다고 한 16% 이건 좀 과했지. 이 정도까지 뺄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대신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던 만큼 뭐 조정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갭자리를 만들어 두기는 했으나 아래의 갭자리가 살아있는 게 유가 관련주예요. 오늘 한 5에서 10%, 5% 이상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뭐 과거처럼 막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야 이렇게 윗골이 확 달고 빠졌지 지금은
정말 약반등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 높고 그나마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게 중앙 에너비스이기도 해요. 오늘 시장에서 이거 위에 갭자리 메꿔줄 수도 있겠죠. 대신 메꾸고 바로 빠질 가능성도 높겠지만요. 흥구석유도 아래의 갭자리 아직 살아있어요. 그나마 중앙 에너비스보다는 흥구석유가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막 실시간 대응 안 되고 막 빠지는 거에 엄청 두려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실 분들은 중앙 에너비스보다는 흥구석유가 오히려 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에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갭자리 여기 240일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맘 편히 접근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인 거고,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241선 손절가 잡고 목표가 5%뭐 요 정도 잡고 투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유가 관련주 체크하시고, 자, 대북주 중에 신원이 어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단 소리는 이제 대북주의 대장이 신원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갭자리 생기면 아마 그 갭자리 메꾸긴 할 거예요. 개별 악재가 터진 거긴 한데 섹터 이슈가 너무 세가지고 이 개별 악재로 만든 갭자리도 섹터 이슈가 커버 쳐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막 신원 저세상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 낮추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론 지금 그럼 대북주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느냐? 당장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본시세가 나오는 거는 4분기, 그러니까 올 겨울이죠. 추운 날, 예, 하늘에 눈이 내리네, 막 약간 요럴 때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래 갭자리를 아직 살려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대북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북주를 그때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는 대북주를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북주를 다시 잡거나 우리가 팔았던 물량 다시 채우고 더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은,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은 아난티와 신원 두 개가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갭자리를 메꿨습니다. 하지만 아난티가 아직 안 메꿨기 때문에 아난티까지 메꾸는 거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신원 같은 경우 12 물량으로 인해서 아마 오늘 개파락하고 낙폭을 키울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섹터 이슈가 세기 때문에 이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 맞춰 놓으시면 탈출하거나 이럴 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신원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대북주한테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북주의 대장은 신원이었어요. 대북주의 대장은 신원이었는데 대장이 뭔가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 12 전환가액이 너무 적어. 물량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된대. 그럼 다음 대북주의 대장은 누가 될까요?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긴 한데 일신석재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자, 뭐 어찌됐든 아난티 아랫kép부터 메꾸고 대북주 생각합시다. 아난티 아랫kép자리 메꾸면 그때부터 다시 대북주 열심히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그것만 인지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대북주를 많이 리딩을 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꼭 올라갈 때 잘 가다가 또 빠질 때는 저 밑까지 빠지고 또 적당히 한두 달 있다가 또 올라가고 약간 요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얘네들은 지속적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족방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렸던 수소차 오늘 좀 꼼지락 거릴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줘봐요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소차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과거처럼 수소차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계속 올라갈 우상향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 오늘 금일 하루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시초에 따라 들어간다거나 이러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 한 3% 내지 4% 정도 넉넉하게 익절가 잡고 시초가 3% 이상 깨지면 에이 다 팔고 나가자, 약간 요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다 갭이 뜬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랫갭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현재 시장이 과거처럼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이 갭자리 나중에 메꿀 것 같아요. 뭐 추격 매수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지수, 게다가 또 오늘 지수 갭자리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지수 갭자리 매꾸러 떨어지면 국내 증시 어차피 떨어질 거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급자 갭 떴는데 추격 매수를 한 다음에 홀딩을 한다? 1, 2% 갭도 아니고 막 7%, 10% 이렇게 갭 뜰 텐데 너무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초에 갭되는 종목 따라잡는 게 제일 위험해요. 오늘 시장에서 미증시 갭을 어제 봤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매도 하지 마요.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